네, YTN 라디오 이조연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의당이 스스로 강해지겠다면서 재창당 기치를 들고 전국 순회 행보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문생 문제 책임 정당이라고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는 차별화를 꾀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찬성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 얘기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재명 대표가 희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꽤 장기간 수사를 했죠. 네. 그리고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가 있었음에도 사실 검찰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는 못한 거 아닌가. 예, 그 점에서 희대의 사건이란 주장은 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태는 제1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는 좀 말하자면 초유의 사태인 만큼 네. 검찰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또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고요. 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텐데 재판부 역시 공정과 상식 또 사법 정의의 관점에서 엄중하게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예. 네. 예. 민주당이 오늘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보복이고 또 야당 탄압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쟁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걸 예. 저희는 이제 명확히 갖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길게 끌어서는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이 다 묻힌다. 예, 이런 예.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법적인 문제인데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치적인 이용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예. 실제로 모든 민생 문제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예. 안타까움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의당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텐데 정의당은 입장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대표에게도 이 불체포 특권은 내려놔야 한다는 정의당의 입장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정의당은 지난 19대 국회 이후로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과도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이다라는 당론을 일관되게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모든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을 했고요. 예.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체포 동의안 역시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정의당이 가진 원칙에 따라서 표결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면은 체포 동의안 가결을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그렇게 해온 거기 때문에요. 예. 이번 사안을 두고 별도로 당론을 결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표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개별 의원들이 정의당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투표를 해서 의사를 표현할 것이다. 이렇게 당론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론이라고요. 당론으로. 네.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대장동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은 좀 목소리가 좀 다릅니다. 대장동 특검보다는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를 하면서 특검법의 발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특검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이 비교섭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특검을 추천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자,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50억 클럽 특검에 있어서 비교섭 단체 추천을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이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50억 클럽 뇌물 사건은 예. 법조계 고위 인사뿐만 아니라 양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이 죄다 연루된, 말하자면 그 정관계 법조계 개발 비리 카르텔이다, 카르텔 사건이다, 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양당은 실제 제척 대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하는데 양당이 추천한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이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실제로 뭐 기억하실 겁니다. 드루킹 특검 때는 지금 현재 관계가 돼 있던 이제 그 민주당에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BK 특검 때는 그 현 여당에서 추천하지 않았죠. 그래서 양당이 실제 이 사건은 대단히 국민적 의혹과 공분뿐만 아니라 양당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벌써 입장을 밝힌 거예요. 또 특별하게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분명하다면 특검 추천권은 뭐 포기하는 것을 수용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 동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동의하실 거라고. 네. 봅니다.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서는 양당이 개발 비리 카르텔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척 대상이다. 당연히 특검 후보 선정하는데 빠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군요. 네. 자, 민주당은 그런데 이제 대장동 특검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50억 클럽 특검에서 이 부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그 여지도 있습니까? 실제로 정의당 특검법 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대한 수사를 아예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성안 자체를 이렇게 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면서 불법 행위가 이제 확인이 되면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검 기한도 최장 270일로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의혹 역시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먼저 질문 주셨던 것처럼 남은 쟁점은 하나다. 제척 대상인 양당이 굳이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해야 되냐. 그래서 이 특검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건 이건 오히려 국민들한테 또 다른 의혹을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50억 클럽 특검 자체에는 민주당도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특검 추천을 포기를 먼저 하시면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도 뭐 더 이상 생떼를 쓰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특검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었고요.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도 정의당에서도 이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의 것만 본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봤는데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그 주요 타겟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50억 클럽, 요 그 일당에 대한 것이 맞고요. 하지만 그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 과정에서 이게 그 의혹이 넓혀지게 되면은 당연히 관계가 된
거라면 예, 예. 수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의혹이 이번 특검의 그 대상 이렇게 딱 지정한 것이 아니라.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상 이제 이게 부산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연관이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될 그렇죠. 경우, 예, 거기까지 수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네. 되겠네요. 예. 네.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의 대응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먼저 검찰 수사가 우선이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자, 이 향후에 그러면 특검 추진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은 예. 검찰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권오수 전 회장 1심 판결로 드러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뭐 드러났고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껏 해온 것처럼 조사를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문개기 봐주기 수사다. 이런 거는 검찰 스스로 특검을 부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기는 저희가 언제다가 아니라 예.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언제 불러서 언제 이 수사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낼 건지 국민 앞에 명백히 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보고 특검 추진 여부를 판단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 김호수 총장 재임 시절에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이 된다 하면은 특검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뭉개고 있는 거거든요. 예.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리고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도 대단히 혼란스러웠어요. 예, 소환을 했는데 예. 뭐 임하지 않았다부터 시작해서 예. 뭐 서면 조사를 했다. 뭐 이렇게 되면서 뭐 실제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소환 조사를 할 건지 예. 그리고 그 결과가 무언지를 명확히 국민 앞에 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소환 조사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뭉개거나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는 걸 그대로 이번 권오수 전 1심 판결에 드러났던 거, 예.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조사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노란봉투법 얘기를 좀 해보죠. 조금 전에 안건 조정위를 통과했네요. 노란봉투법이. 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노란봉투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지만은 입법이 무산이 됐었던 법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아시지만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 특히 기업의 손배소 남발 그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과 노동자의 가족들 실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기억나실 거예요. 예. 네. 그 20년 전 그 65억 손배에 분신한 우리 배다로 열사 또 2009년 쌍용 자동차 사태. 그래서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손배소로 죽고 동료랑 가족을 잃었어요. 예. 정말 너무 늦은 거죠. 그리고 헌법에는 노동 상권이 보장돼 있는데 그 노동 상권이 실제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에 의해서 무력화된 겁니다. 그냥 결국은 이 위헌 상태를 20년간 유지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늦었다. 이제라도 제자리를 잡는 사실상의 위헌 상태를 이제 해소하는 첫 발을 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상의 위헌 상태를 해소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동안에 법안 처리가 미뤄진 것은 기업들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재계에서는 이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 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네. 산업의 평화를 촉진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번 대우조선 해양 그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도 네. 드러났지만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은 원청 사장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지금 현 노조법은 진짜 사장이 교섭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요구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 노조법의 쟁의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정리해고도 쟁의행위 대상이 못 되고요. 그렇죠. 예. 어렵게 맺은 단체 협약을 사측이 불이행해도 이것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쟁의행위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투쟁이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불법 쟁의행위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건 불법 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산업평화 촉진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파업이나 뭐 쟁의행위, 교섭의 범위를 넓힌 것인데 결국은 그만큼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이 되는 것만큼 또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예요. 근데 아시지만 헌법에 우리가 노동상권이 왜 보장돼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예. 힘 없고 약한 노동자들이 결사체를 만들어서 사용자와 그래도 동등한 운동장, 대등한 위치에 서서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고 하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예. 그 자체가 노조법상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낭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사용자들의 얘기도 얘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섭 석상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산업 평화를 오히려 촉진하는 법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이 그제였습니다. 재창당을 위해서 전국 대장정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자, 새로운 정의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예. 정의당의 색깔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실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노동개혁이지 않습니까? 예. 노동개혁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매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국정과제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단초를 열 수 있는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이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노란봉투법이 아까 우리 국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예. 어떤 정당도 이를 쟁점화해내지 못했습니다. 예. 결국 노란봉투법이 계속 국회 캐비넷에 저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네. 더 많은 우리 비정형 불안정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졌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노란봉투법을 다시 국회의 주요 의제로 키워낸 거 이건 정의당의 끈질긴 노력이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었다. 예. 바로 이 노란봉투법이
정의당다운 정치, 예. 또 정의당다운 개혁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노란봉투법 새로운 정의당의 모습을 보여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의 우려 당연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책임과 이제 국민적 저항도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제일 강조하는 자유. 예, 예. 이 노란봉투법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예.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예. 단초를 열 법이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간의 대화를 의무화하는 이 노란봉투법을 거부한다면 예. 이건 결국 자유를 거부하는 것이고 예. 네. 그다음에 그 책임 국민적 저항 감당하지 못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평소에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 대해서 착취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란봉투법이 바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잠깐 좀 짧게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비판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모습으로 이 비판에서 벗어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의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반성과 혁신의 시간이 지난 비대위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재창당 과정을 통해서 예. 그 시민들이 정치와 정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과감히 혁신하고 예. 그리고 제일 이런 정쟁이 아니라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 그런 유능한 알겠습니다. 효능감 있는 정당이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정당, 정의당 새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표였습니다.